봅시다. 일단은 특강은 수투로 진행이 될 거니까 수투 가져오시면 되고요. 그래서 수투는 우리가 배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완전 개념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뭐 극한이 뭔지, 뭐 연속이 뭔지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문제에 어떤 식으로 적용시키고 어떤 식으로 서술을 할지가 사실 수투는 더 중요해. 왜냐면 우리가 평소에 수투를 풀 때, 그러니까 작년 2학기 때 문제 공부할 때 보통 이제 그래프 그려서 풀든 뭐 이런 식으로 풀었잖아. 근데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것까진 괜찮은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서술할지 이런 게 더 중요하다 보니까 수투 내용은, 그래서 개념적인 부분들보다는 문제를 더 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특강이 총 6주인데 6주차까지 있는데 그 6주차 안에 못 끝내면 그냥 정규 수업 때 수원 끝내고 나서 수투 그냥 이어서 할 거니까 그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의 목표는 이제 2월 달까지 수원 수투를 다 끝내는 게 목표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극한을 나갈 건데 보시면 아이씨, 너네 거 뽑아온다고 내 걸 안 갖고 왔네? 내 거 놓고 왔네? 일단 시작합시다. 보시면 함수의 극한이라고 돼 있고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수렴과 발상, 그 다음 뭐 좌극한, 우극한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이런 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개념적인 부분들이니까 넘어가는 걸로 하고, 근데 너네가 이제 나머지들은 다 괜찮은데 우리가 평소에 문제를 풀 때 아니면 이제 서술을 할 때 항상 신경 써야 되는 게 얘예요.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 그러니까 얘들아, 성질이라는 건 어떤 상황이든 항상 성립하는 걸 성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럼 여기서 보시면 뭐 이렇게 다 이제 배웠던 것들이에요. 배웠던 것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요 조건이에요. 요 조건. fx와 gx가 있을 때 그 두 개가 각각 수렴을 해야만 성질이 존재하는 거야. fx와 gx가 수렴한다는 말이 없으면, 또는 다항함수라는 말이 없으면, 다항함수는 수렴할 거니까 다항함수라는 말이 없으면 이 얘네들을 쓰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걸 좀 조심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뒤에 문제에서도 내가 몇 가지 더 얘기해 드릴 거니까 그런 식으로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넘어가셔서 3번 봅시다. 넘어가서 3번 보시면 우리가 뭐 극한에 대한 거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 뭐 그래프 나와 있을 때 그냥 극한 따라서, 그래프 따라서 값 구하는 거 어렵지 않아. 근데 내가 여기서 얘기해주고 싶은 게 무엇이냐, 지금처럼 리미트 x가 0의 우극한인데 거기에 지금 넣어야 되는 함수가 f의 마이너스 x야. 그런데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보통 하냐면, f의 마이너스 x다, 그 말은 저 fx라는 함수를 y축에 대하여 대칭을 한 거다. 그래서 얘를 이제 y축 대칭을 해서 그래프를 그려서 대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어차피 0의 우극한이라는 건 0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 맞지? 이걸 우극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y축 대칭한 거에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보면 돼? 그냥 왼쪽에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대칭을 했으니까 당연히 방향이 반대로 바뀌겠지. 그래서 얘를 그냥 어떤 식으로 해석해도 된다. 리미트 x가 0의 좌극한일 때의 fx로 봐도 상관없다. 알겠죠? 얘는 뭐야? fx를 y축 대칭한 거야. 그러니까 fx 자체를 접어도 돼, y축에 대하여. 근데 반대로 그냥 x를 y축에 대하여, 0의 우극한을 y축에 대하여 접어서 봐도 똑같다, 값은. 그래서 이런 식의 대칭 이동이 나왔을 때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기다가 1의 우극한을 볼 거야.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는 거니까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의 좌극한으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된다. 알겠죠? 대칭 이동이니까 1의 우극한, 1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가던 게 y축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오는 걸로 바뀌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fx 전체를 움직이는 것보다는 그냥 x를 반대로 넘겨서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리미트 x가 1의 우극한일 때의 f의 x-1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얘는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야? 얘는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 시켰다라고 볼 수 있지. 그치? 우리 1학년 때 평행이동에 대해서 배웠었고, 평행이동이라는 건 그대로 움직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좌극한, 우극한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 1의 우극한이야. 근데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 시킨 애에다가 집어넣는 거야. 근데 막 머리가 복잡해지잖아,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1을 넣으시면 돼요, 여기다가. 근데 뭐야? 1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1의 우극한을 집어넣는 거지? 그럼 얘는 뭐와 같아지느냐? f의 0의 우극한과 같아져요. 왜? 1을 뺐으니까.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거야? 얘를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시켜. 그 상태로 집어넣어. 이렇게 되는 거야, 원래는. 근데 f를 자꾸 움직이지 마시고 그냥 요 x값만 보셔라. 어차피 1의 우극한을 집어넣으면 1을 뺐을 때 평행이동이니까 우극한과 자극한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우극한으로 그대로 유지될 거고 값만 1에서 0으로 바뀔 거다. 1을 뺐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극한 따질 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을 통해서 해석을 해서 푸셔라. 그런데 그 과정에서 fx를 움직이기보다는 x값을 움직여서 보시면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뭐 4번도 그렇고 5번도 그렇고 굉장히 비슷한 문제들인데 잘 봐. 5번 보면 fx 더하기 gx가 8로 수렴을 하고요. fx 마이너스 gx가 마이너스 4로 수렴하는데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분의 gx를 한번 구해보래. 우리가 평상시에 얘를 어떤 식으로 푸냐면 원래 풀었을 때 보통 이제 어떤 식으로 푸냐면 쟤를 그냥 다 쪼개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뭐 fx 더하기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gx 이렇게 쓰든가 아니면 저기다 그냥 0을 집어넣어. 어차피 0으로 가니까 0을 집어넣어서 뭐 이런 식으로 써. 그냥 f0 더하기 g0은 8이고 뭐 f0 빼기 g0은 4 뭐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뭔 소리라고? 방금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극한에 대한 성질은 fx와 gx가 뭐 할 때만 수렴할 때만 쓸 수 있는 거야. 성질은. 그런데 우리는 지금 fx와 gx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몰라.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는 뭐야? fx 더하기 gx는 수렴해. 또 fx 빼기 gx는 수렴해. 그치만 fx와 gx 각각은 수렴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괜찮아? 뭔 소린지 이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상태 그대로 보셔야 됩니다. 그냥 이 상태 그대로. 알겠지? 이 상태 그대로 어떻게 해? fx 플러스 gx고 fx 마이너스 gx니까 둘을 더해보겠다. 둘을 더해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 더하기 gx가 있고 그 다음에 더하기 리미트 x가 분필이 돌아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 마이너스 gx가 있다. 그럼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니까 둘을 합칠 수 있는 거야. 둘 다 수렴하는 함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뭐로 된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2fx로 되고 그게 4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뭔 소린지 이해가? 괜찮니?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는 뭐다? fx는 2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야. 괜찮나요?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번엔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돼? gx 구할 때 얘를 또 무작정 집어넣는 게 아니야. 알겠죠? 무작정 집어넣는 게 아니라 뭐다? 이 둘을 이번엔 빼겠다. 그러면 gx가 똑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fx 구하는 게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을 통해서 구하는 게 gx 두 번째. 그 다음 되는 거고 그 다음 집어넣어서 값을 구하는 게 세 번째. 이렇게 되겠죠. fx와 gx가 각각 수렴한다는 걸 보여주고 나서 대입하는 건 상관이 없어. 그치만 우리 평소에 하던 것처럼 여기다가 0 집어넣어서 f0 더하기 g0은 8이고 뭐 f0 빼기 g0은 마이너스 4다 하면 답은 똑같이 나와. 수능에서 그렇게 푸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약수령에서만큼은 그렇게 풀면 안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수렴이다라고 나와 있는 함수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냥 fx, gx가 수렴이다라고 가정하고 풀면 안 돼. 근데 얘가 만약에 함수가 아니라 다항함수라고 나와 있으면 그렇게 해도 돼. 다항함수는 어차피 수렴한다라는 게 전제 조건에 깔리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함수로 나와 있으면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머리에 염두를 하시고 문제를 풀어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나머지 애들도 그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무작정 대입해서 풀면 안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뭐 6번도 그런 맥락에서 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나머지 애들은 다 우리가 설명을 했었던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 10번 볼게요. 10번에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fx는 제곱. 그 다음 나이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의 x 플러스 3은 fx다.
그러면 얘는 지금 0부터 3까지 함수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얘기를 해준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나는 뭐야 이거? 주기함수 말하는 거 주기함수? 맞죠?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주기함수를 교육과정상에 있는 거야. 우리 삼각함수 배우면서 주기함수 배워요. 그러니까 주기가 3인 함수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시면 1을 집어넣으면 2고 2를 집어넣으면 4고 3을 집어넣으면 6이고 10을 집어넣으면 20이잖아. 맞지? 그 숫자들을 한번 적어볼게. 저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2가 나오는 거고요. K에다가 1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4가 나오는 거고, 3 집어넣으면 6이 나오는 거고, 4 집어넣으면 8 나오는 거고, 5 집어넣으면 10 이런 식으로 쭉 가서 20까지 갈 거란 말이야. 맞죠? 근데 우린 지금 주기가 3이니까 얘랑 뭐랑 똑같은 걸 알 수 있어? 8일 때랑 똑같은 걸 알 수 있지. 맞죠? 주기를 2번 가면 되는 거니까. 또 4랑 10일 때랑 같은 걸 알 수 있죠? 또 6이랑 그 다음에 있는 12일 때랑 같은 걸 알 수 있지. 결국에는. 맞죠? 어차피 같은 함수가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다? 3개씩 끊었을 때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래서 K가 1, 2, 3일 때 하고 4, 5, 6일 때, 또 7, 8, 9일 때는 다 똑같고 10일 때만 따로 해주면 되겠구나. 보여? 괜찮니? 그럼 그걸 어떻게 쓸 거냐? 결국에 얘가 주기가 3인 거잖아. 맞죠? 그리고 2와 8은 2에다가 6을 더한 거잖아. 3을 2번 더한 거잖아. 맞죠? 그러면 걔네들은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2, 그 다음 8, 그 다음에 있는 14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얘네들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애들이야. 맞죠? 그럼 그런 애들은 전부 다 똑같은 값을 가질 거야. 마찬가지로 그럼 얘네들은 뭐가 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애들이야. 걔네들은 다 똑같은 값을 가질 거야. 주기가 3이니까. 마찬가지로 얘네들은 뭐가 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없는 애들은 3의 배수들은 다 똑같은 값을 가질 거야. 맞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리미트 x가 뭐일 때 3m 플러스 2에 지금 좌극한도 있고 우극한도 있는 거니까 따로 보면 되겠지? 좌극한일 때 fx는 어떻게 되느냐? fx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서술할 때 안 쓰셔도 돼요. 알겠지? 나에서 주기성, 주기가 3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한다? 3m 플러스 2에 좌극한일 때, 여기 괄호 쓰셔야죠? 좌극한일 때는 뭐와 같을 거다? 2의 좌극한과 같겠지. 맞나요? 그럼 2의 좌극한은 어디야? 좌극한이라는 건 2보다 작은 걸 의미해. 맞죠? 2보다 작은 거니까 2를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되죠? 그럼 뭐가 나온다? 얘는 A가 나온다. 얘가 왜 A가 나오는지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알겠죠? 그냥 얘니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리미트 똑같이 x가 3m 플러스 2의 우극한일 때의 fx는 지금 2의 우극한과 같을 거니까 2의 우극한이라는 건 2보다 크다는 걸 의미하고 그걸 x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1이 나온다. 그럼 그 다음 뭐 하면 되겠어? 리미트 x가 3m 플러스 1의 좌극한일 때 몇인지 우극한일 때 몇인지 맞죠? 또 3m 플러스 3m일 때 몇인지 이렇게 해서 각각을 계산해 보시면 다 나오겠죠? 그치? 그래 놓고 얘는 그러면 뭐다? 리미트 x가 뭐 3m 플러스 2의 좌극한일 때와 지금 저기서 빼고 있으니까 리미트 x가 뭐 3m 플러스 2의 우극한일 때의 fx를 더해보니 뭐가 되더라? 얘가 a고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뭐가 된다? a 마이너스 1이 된다. 최종값. 맞죠? 빼는 거니까 더하기가 되겠네요. a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최종값 적을 수 있겠지? 얘도 마찬가지로 최종값 적을 수 있겠죠? 그치? 그럼 얘에 해당하는 건 몇 개야? 얘에 해당하는 건 몇 개일까? 몇 개일까? 얘도 얘에 해당하는 거 아니야? 20. 20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이네죠? 괜찮아? 괜찮아? 얘들아, 천천히 해보, 천천히. 지금 2부터 20까지 가고 있는데 우리는 3m 플러스 2인 애들을 하나로 묶었다고? 그럼 3m 플러스 2에 해당하는 숫자가 2, 8 이런 식으로 쭉 갈 거라고. 몇 가지? 20까지. 그러니까 몇 개? 4개가 되는 거야. 알겠니? 4개가 되는 거니까 얘 곱하기 4 하면 되겠죠. 맞죠? 그 다음 거는 3개, 3개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값 구하시고 는 9 하시면 답이 마무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보셔도 되고 근데 얘를 서술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써도 되냐면 그냥 말로 좀 늘어 써도 돼. 뭔 소리냐면 여기서 나에서 주기가 3이라는 건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뭐 나에서
주기가 fx는 주기가 3인함수이므로 f 여기서 2와 x가 2로 갈 때와 6으로 갈 때와 쭉 해서 점점점 찍고 20으로 갈 때는 전부 다 같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는 해가지고 뭐 계산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냥 뭐 말로 쭉 늘려 써도 되고 지금처럼 나처럼 정리해서 써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얘가 나머지가 2인 애들을 더했을 때 a 플러스 1인 걸 찾는 게 핵심이야.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고. 그럼 3개 나오지? 그 다음 계산해서 a 구하는 거 4번째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총 3가지 경우가 있는 거고 각각의 채점 기준이 들어갈 거고 그다음 마지막 a 찾는 것까지 해서 4번째. 이렇게 4가지로 정리가 된다. 됐나요? 그 외에 계산은 뭐 다른 건 필요 없으니까. 그건 필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뭐 11번도 리미트 x 2로 갈 때 뭐 괜찮을 것 같네요. 문제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그 다음에 13번 볼게요. 13번에 두 함수 fx, gx가 있다. 그랬을 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분의 fx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2x분의 gx와 같고 그게 3으로 수렴한다.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fx와 gx가 각각 수렴한다라는 말은 없어. 맞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식을 변형해서 만들어내야 돼. 뭐를 변형해서? 얘와 얘를 변형해서 이 식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뭔 소린지 이해가? 그러면 우리 보통 일단 얘 말고 얘를 기준으로 보면 여기에 있는 fx와 여기 fx 기준으로 봤을 때 분모에 x제곱이 있었으면 좋겠지. 그럼 분자 분모를 일단 뭐로 나눌까? x? 세제곱으로 나누겠죠? 왜? 여기 지금 x 있으니까. 내가 x제곱으로만 나누면 여기 밑에 x만 깔리는 거니까. 뭔 느낌인지 이해가?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지를 보겠다는 거야. 뭐가 필요한지를. 다시 내가 분모를 x세제곱으로 나눠볼게. 그럼 여기 앞에 있는 x와는 하나가 약분이 되면서 뭐가 된다? x제곱분의 fx 더하기 x제곱으로 나눴으니까 x분의 gx 이렇게 되는 거야. 분모는. 그러니까 얘는 구할 수 있지만 우리 얘는 지금 모르는 상태야. 괜찮나요? 분자를 x세제곱으로 나눠보면 어떻게 되느냐? x세제곱분의 fx gx가 될 거니까 내가 얘를 둘로 쪼개보면 x제곱분의 fx 곱하기 x분의 gx로 바꿀 수가 있어. 맞죠?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미 얘는 알고 있으니까 뭐만 알면 돼? 얘만 알면 되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뭐를 가지고? 얘를 가지고 얘를 어떻게 구할지만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쟤를 한번 써볼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쟤 묶어주시면 x에 x 플러스 2분의 gx 이렇게 되지. 맞죠? 맞죠? 근데 우린 뭐만 알고 싶다고? 요만큼만 알고 싶다고. 그럼 x 플러스 1을 지워버리면 되네. 우리 평소에 어떻게 풀어? 어차피 얘가 2니까 6일 거잖아. 이렇게 풀잖아. 맞죠? 이 반대로 넘기면. 근데 그걸 그냥 조금 더 풀어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뭘 곱할 수 있을까? x 플러스 2 곱할 수 있겠지. 왜? x 플러스 2는 수렴하잖아. 얘도 수렴하잖아. 수렴하는 애들끼리 곱하면 수렴할 거잖아. 맞죠? 맞죠? 그럼 얘는 뭐가 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gx가 될 거고 그건 6이다. 그냥 좀만 더 풀어 쓰시면 돼요. 좀만 더. 어차피 우리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얘가 2로 갈 거고 2 반대로 넘기면 아 x분의 gx는 6이겠구나 이렇게 구하잖아. 그거를 그냥 한 단계만 더 써서 그냥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됐죠? 이런 식의 표현 방식만 배우면 수투는 우리가 평소에 풀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알겠죠? 표현 방식이 조금 다르긴 한데 표현 방식만 익숙해지시면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거고 그 다음은 이거 정리한 거 쓰시고 대입만 쭉 해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gx가 6이라는 거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제 채점 기준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그냥 단순 계산이니까 뭐 채점 기준을 그래서 찝어보면 일단 얘 찾는 게 이제 한 가지가 있을 거고요. 우리 이거 정리했잖아. 맞죠?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하나가 있을 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대입해서 값 구하는 거 하나 해서 3가지가 있을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그래서 저런 거 쓰는 거
위주로 연습하시면 되고,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뭐 조교쌤이 오늘은 있을 건데 나도 계속 웬만하면 계속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오늘 아침 9시부터 저 윈터 밑에 5층 공부하는 애들 때문에 아침 9시부터 와가지고 계속 수업이 쭉 있어서 내가 아마 중간에 뭐 그냥 밥을 먹든 밥 먹는 시간 말고는 나도 웬만하면 들어가 있을 거거든. 그래서 이런 표현 방식이 모르겠으면 나한테 물어보세요. 알겠죠? 아마 조교쌤한테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을 못 해줄 거니까 문제 푸는 건 조교쌤한테 물어보셔도 됩니다. 알겠죠? 최대한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분들로 약수령은 좀 계속 내가 명예쌤한테 얘기를 해서 최대한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분들로 이제 넣어놓고 있는데, 그래서 문제는 아마 잘 푸실 거예요. 웬만하면 들어오시는 분들이 전부 다. 근데 이제 표현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대답을 잘 못 할 수 있으니까,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들어와 있을 때 나한테 질문하세요. 알겠죠? 최대한 많이 들어와 있을 테니까. 그 다음 14번 봅시다. 14번에 fx가 이렇게 되어 있다. 일단은 그럼 첫 번째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절대값의 fx-k의 값이 존재한다. 너네 이거 극한값이 존재한다. 어떻게 푸는 거였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로 정의 내리는 거였어. 맞죠? 한번 이제 정리하고 가면 여기서 극한값이 존재한다. 뭐다?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 라는 거고, 거기에 만약에 뒤에 가서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연속까지 나오면 자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까지 같으면 연속, 자극한과 우극한만 같으면 수렴, 이런 거였죠. 맞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뭐다? 결국 얘의 값이 존재하도록 하는 k값을 찾아라 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자극한과 우극한을 따로 구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크게 그렇게까지 막 풀이가 엄청 길고 그러진 않는데, 이게 뒤에 가서 이제 연속이나 이런 것들이 막 나오다 보면 연속성을 따져야 되긴 하는데 그거를 막 길게 늘렸을 수는 없거든. 뒤에가 뒤에가 복잡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얘는 크게 상관은 없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떤 식으로 많이 쓰냐면 그냥 하나로 쭉 늘렸어요. 뭔 소리냐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일 때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결국 좌극한 우극한 따져야 되니까 좌극한일 때 절대값의 fx-k는 우리 원래는 어떻게 쓰는 거야?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일 때 이렇게 쓰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말고 이렇게 쓰셔도 돼요. 얘를 바로 그냥 구하는 거야. 어떻게 구해? 평소에 우리 이거 어떻게 구하니? 집어넣죠. 그치?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을 f에다 집어넣어. 그러니까 여기야. 좌극한이라는 건 작은 거니까. 그럼 내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럼 얘는 뭐가 되네? 절대값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가 되겠네? 괜찮아? 여기까지 따라왔니? 그거랑 수렴해야 되니까 같겠네? 뭐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일 때와 같겠네? 뭔 소린지 이해가? 얘가 좀 틀린 말이 아니잖아.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는 뭐겠네? 우극한이니까 큰 거에다가 집어넣으면,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거니까 3이네? 맞죠? 그러니까 뭐와 같겠네? 절대값 3 플러스 k와 같겠네? 이렇게 쓰면 되죠. 괜찮니? 그러니까 얘를 좀 줄였어야 돼. 하나 따로 구하고 두 개 따로 구하고 이제 그거를 갖다 하고 하면 너무 길어져. 왜냐면 우리가 뒤에 가서 너네가 여태까지 풀어봐서 알겠지만 연속성을 하나의 점에서 따질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점에서 따질 수 있잖아. 그럼 그거를 막 세 줄씩 다 쓰면 칸이 없어. 그래서 그냥 한 줄로 요약해서 이렇게 쓰셔도 무방하다. 그리고 뭐 모범 답안이나 이런 거 봐도 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알겠죠? 그런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쓰시면 되고, 결국 얘와 얘가 같도록 해라 라는 거죠. 그치? 그럼 이 둘이 같도록 하는 것, 절대값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와 절대값 3 플러스 k가 같다는 거고, 우리 양쪽에 둘 다 절대값 있으니까 양변 제곱하는 거 기억나? 양변 제곱하시는 거예요. 얘고, 그럼 양변 제곱해보시면 k제곱에 플러스 2k 플러스 1이고 는 k제곱에 플러스 6k 플러스 9가 되는 거고, 그럼 k제곱 지워지고 넘기면 4k고 넘기면 마이너스 8이니까 k는 뭐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됐죠? 뭐 틀린 거 없죠? 양변 제곱하면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구나. 그래서 첫 번째 구한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얘의 값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래. 그럼 얘의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두 가지 경우야. 첫 번째로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른 경우 있을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뭐 있어? 분모가 0으로 가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죠. 그럼 일단 첫 번째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건 얘가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면 된다. 가 첫 번째 경우고, 그 다음 두 번째 경우는 뭐다? 분모가 0으로 가버리면 된다.
근데 그 과정에서도 0분의 0꼴도 있었어요. 맞죠? 그래서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가 어떻게 가는지까지 따져주시면 되겠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른 경우를 한번 봐볼게. 우리 fx의 입장에서 좌극한과 우극한은 어디서 달라 지금?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좌극한, 우극한 다르지? 근데 우리 방금 했던 거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얘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어때? 같아지는 거지. 분모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은 거고 수렴하는 거고 몇으로?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1로. 분모는 1로 수렴하는 거고 뭐일 때? a가 마이너스 1일 때. 분자는 뭐야?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네. 그럼 전체는 뭐가 되겠어? 좌극한, 우극한이 다른 애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른 경우는 a가 마이너스 1일 때야. 괜찮나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 두 번째. 분모가 0으로 수렴하는 거. 그러니까 얘가 지금 플러스 2가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k니까. k가 마이너스 2라고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fx가 뭐로 가는 경우? 마이너스 2로 가면 되겠네. 그럼 fx가 어디로 간다고? 마이너스 2로 간다고. 그럼 분자 어디로 가겠어? 마이너스 2로 가겠지. 그럼 수렴이야 발산이야? 발산이죠. 분모는 0으로 가는데 분자는 마이너스 2로 가니까. 맞니? 그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겠구나.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얘 따로 이제 써주시면 되겠죠. 첫 번째. 여기다. 첫 번째 뭐라고 쓸 수 있다? a가 마이너스 1인 경우. 1인 경우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일 때의 fx는 뭐다?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일 때 fx는 우리 아까 했던 거? 마이너스 1이다. 또 얘는 다르다. 뭐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일 때 fx가 다르다. 얘는 3이다. 맞죠? 따라서 뭐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럼 두 번째. 근데 a가 마이너스 1이 아니야. 그럼 우리 뭐였다고? 분모가 다시 fx가 마이너스 2로 가는 경우였다고? 근데 마이너스 2로 갈 때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잖아. 맞죠? 그래서 경우를 나누시는 거예요. 두 번째, a가 뭐인 경우? 마이너스 1보다 작다인 경우. 맞죠? 그럼 위에 걸 보겠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2 다시 마이너스 2이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절대값 fx 플러스 2는 0이므로 뭐다? 발산한다. 맞죠? 그럼 따라서 a는 몇이면 되는 거야? 지금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경우를 보시면 넘기면 마이너스 2분의 1일 거니까 a는 얘들아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 a 마이너스 2분의 3이 마이너스 2인 경우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없애면 a는 1이네. 맞죠? 근데 a가 우리 무슨 경우 보고 있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 보고 있죠? a는 1 이라고 쓰고 이므로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면 뭐 조건의 모순이다. 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똑같이 3번 어떻게 하면 돼? a가 뭐 마이너스 1인 경우는 했으니까 여기 등호 뺄게요. 마이너스 1보다 큰 경우 쭉 써서 a값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두 개 나옵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혹시나 계산이 틀렸나? 아무튼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함수의 극한값의 계산이라고 해가지고 앞서 나왔던 부정형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그 다음에 0 곱하기 무한대꼴 해서 네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그 네 가지에 대해서 각각의 풀이들이 전부 다 정해져 있었어요. 정해져 있었다 보니까 그것들을 한번 쭉 정리하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보시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0분의 0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0 곱하기 무한대꼴 해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다. 이 네 가지의 각각의 풀이 방법이 있었다. 첫 번째 뭐였느냐? 0분의 0꼴은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서 분자분모를 인수분해해서 약분하는 개념이었다. 맞죠? 맞죠? 이런 거 있었고, 그 다음 두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무슨 차항? 최고차항만 보면 된다. 였고, 그 다음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루트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유리화를 해라. 분자의 유리화든 분모의 유리화든 유리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라 라고 얘기했었고, 마지막 0 곱하기 무한대꼴은 대부분의 경우가 분수의 형태입니다. 분수의 형태다 보니까 통분해라. 통분해서 계산해라. 그러면 뭐로 바뀐다? 0분의 0꼴 아니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뀌게 돼 있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왜 그런 거냐면 0이 무한대분의 1을 의미하는 것도 맞잖아. 맞죠? 그럼 무한대분의 1과 무한대를 곱하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는 거고, 무한대는 0분의 1이라고 볼 수 있잖아, 극한에서. 그래서 0분의 1과 0을 곱하니까 0분의 0꼴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둘 중 하나야, 둘 중 하나. 알겠죠? 그래서 0 곱하기 무한대꼴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될 거다라는 것까지가 이제 우리가 수투 배우면서 문제를 풀었던 건데, 얘를 정석 방법대로 당연히 푸셔야죠.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 거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얘밖에 없어요, 사실. 나머지도 그냥 하면 돼. 인수분해 하면 되고, 유리화하면 되고, 통분해서 전개하면 돼. 근데 뭐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왜 최고차항을 보는지, 왜 최고차항만 보면 되는지를 알아두셔야 되겠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냥 예를 드는 거니까 뭐 쉽게 보면 2x제곱에 플러스 3x 플러스 1분의 뭐 4x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라는 애가 있다. 원래는 최고차항만 봤으니까 2분의 4에서 2 끝났는데 얘가 왜 그렇게 되는 거였느냐? 분자분모를 뭐로 나누는 거였어? 분자분모를 최고차항으로 나누는 거였어요. 맞죠? 그러니까 얘를 뭐로 나눈다? x제곱으로 나눠주면 2 플러스 x분의 3 플러스 x제곱분의 1 분의 4 마이너스 x분의 2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 된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0이 되니까 2분의 4, 2와 같다. 이렇게 푸는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일단 알아는 두시는데 계속 얘기하지만 풀이가 완전 막 길어져. 되게 어려운 문제야. 그러면 풀이가 되게 긴데 여기에다가 채점 기준을 넣지는 않을 거잖아. 맞죠? 그래서 채점이 문제가 좀 어렵거나 풀이가 긴 문제들은 굳이 뭐 신경 안 쓰고 그냥 푸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간단한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채점 기준에 들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꼭 신경 써서 정석대로 풀어주셔라 라는 겁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문제로 넘어가 보시면 뭐 15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집어넣어 보시면 둘 다 0분의 0꼴이니까 인수분해해서 약분해서 뭐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방금 앞에 설명한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루트가 있는 경우에는 유리화시켜서 보시면 되는 거고, 유리화시켜서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20번에 지금 함수가 뭐라고 나와 있어? 3차 함수다 라고 나와 있죠. 즉 다항함수라고 나와 있잖아. 그치?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얘가 함수인지 다항함수인지 또는 3차 함수인지 몇 차 함수인지 그 함수의 종류에 따라서 풀이 방법이 달라져야 돼. 원래는. 알죠? 뭔 소리냐? 3차 함수는 다항함수, 즉 어차피 수렴하는 함수고 어차피 연속, 즉 수렴값과 함수값이 같을 거잖아. 어차피 다항함수니까. 그러니까 내가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느냐? 얘가 수렴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는 리미트 뭐 x가 1로 갈 때에서 쭉 쓰고 는 3이고, 그러므로 얘이므로 뭐다? fx는 뭐 x-1을 갖고 있고 x-2를 갖고 있고 그 다음 뭐 ax 플러스 b일 거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알겠죠? 그냥 바로. 어차피 왜? 3차 함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알겠죠? 이런 식으로 써서 그냥 대입해서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런 식으로 3차 함수니까 그냥 우리가 평소 풀던 대로 풀어도 상관없어. 근데 얘가 3차 함수가 아니라 그냥 함수라고 나오면 우리가 풀던 대로 풀면 안 돼. 알겠죠? 우리가 평소에 이제 수능 문제 풀 때나 뭐 내신할 때나 대부분 이제 그냥 수렴할 거다라고 가정하고 푸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하시면 되고, 안 나와 있는 애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애들도 쭉 봐주시면 되고요. 24번 보자. 24번. 24번
24번에 양수 a에 대하여 함수 fx는 절대값 x 곱하기 x 마이너스 a가 있다. 그런데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분의 fx 곱하기 f의 마이너스 x가 2분의 1로 수렴할 때 쟤를 구해봐라. 당연히 그러면 위의 식을 가지고 a를 구하는 게 먼저겠지. 맞죠? 그럼 a를 구해놓고 그 a를 밑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맞죠? 그럼 결국 a가 뭔지 구하기 위해서는 얘부터 정리를 할 수 있어야겠네. 맞지? 근데 지금 문제에 fx가 나와 있으니까 뭘 구해보겠다? f의 마이너스 x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냥 fx에다가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x 집어넣어보시면 마이너스 x 곱하기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얘는 여기에도 마이너스 있고 여기에도 마이너스 있으니까 그냥 x에 x 플러스 a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결론이 뭐가 되는 거야? fx 곱하기 f의 마이너스 x는 뭐가 될 거다? 얘와 제곱인데 우리 절대값끼리 곱하면 그냥 안에 것끼리 곱한 다음 절대값 씌우면 되는 거거든? 맞죠? 그러니까 뭐가 돼? 얘는 얘와 쟤를 곱하면 x제곱 곱하기 x 플러스 a 곱하기 x 마이너스 a가 이렇게 될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괜찮아? 그런데 여기 잘 봐. x제곱은 어차피 무슨 수야? 어차피 0 아니면 양수지. 맞죠? 그러다 보니까 요 절대값 밖으로 내가 x제곱은 빼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얘를 뭐 전개해서 x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라고 쓸까요?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괜찮니? 그래 놓고 얘를 저기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 분의 x제곱의 절대값의 x제곱 마이너스 a제곱은 어차피 x제곱 지워질 거고 x가 어디로 가? x가 0으로 가죠. 근데 a는 무슨 수라고 나와 있어? 문제에서 양수라고 나와 있어. 맞죠? 그러니까 요 안의 값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음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치? 절대값 안의 값이 음수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제곱이 될 거고 그게 a제곱으로 수렴할 거고 그러면 얘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괜찮나요? 괜찮니? 따라서 a는 뭐다? 뭐 2분의 루트 2다 또는 루트 2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네요. 됐니? 됐니? 그 다음은 밑에다가 집어넣어서 그냥 한 번 더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됐니? 집어넣으면 어떻게 계산하면 돼? 어차피 우리가 fx 곱하기 f 마이너스 x 구했고 그리고 어차피 x가 a의 우극한으로 가고 있는 거고 얘로 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집어넣어서 절대값 풀 수 있겠죠.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따져서. 맞지? 그렇게 해서 전개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계산은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됐나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애들도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그러면 그 26번 있죠? 26번. 26번 있지? 26번 한번 풀어보세요. 26번. 어려운 건 아니고 방금 우리가 배웠던 거랑 앞에서 배웠던 걸 합쳐서 지금 정의를 가지고 쓸 수 있는 거를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어려운 건 아니니까 충분히 풀 수 있을 거예요.
한 번만 전화 좀 해주세요. 약수령 특강인데 제가 보기엔 까먹은 것 같거든요. 제가 카톡을 보냈는데 답장이 없어서 연락 한번 해주세요. 네, 어머니한테 문자만 보내주세요. 풀어오셨나요? 얘가 아마 그냥 답을 구하는 건 되게 쉽거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답을 구하는 건 되게 쉬워요. 그래서 하시면 되고, 뭐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뭐 못 풀겠지만 기억이 어느 정도 나시는 분들은 답은 충분히 구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어떻게 볼 거냐. 일단 첫 번째로 함수 fx,gx니까 fx,gx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는 몰라. 그치만 분모가 저 앞에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분모가 0으로 가는데 수렴하잖아. 그럼 분자도 몇으로 갈 거다? 분자도 0으로 갈 거다라는 건 우리 알고 있잖아. 마찬가지로 얘도 분모가 어디로 가니까? 0으로 가니까 분자도 어디로 갈 것이다? 0으로 갈 것이다 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fx와 gx가 수렴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fx는 몇으로? 1로. gx는 몇으로? 마이너스 2로. 그런데 이 함수가 연속이라고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그러니까 너네 쓸 때 fx가 1로 갈 때 1로 수렴하는 건 알겠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f1이 1인 거야? 그건 아니야. 이렇게 쓰면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일단 첫 번째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1은 2이므로 뭐라고 쓸 수 있다? 우리 했던 거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는 몇으로? 1로 수렴할 것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괜찮니? 얘를 f1은 1이다라고 쓰면 절대 안 된다고.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루트 x-1분의 gx 플러스 2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므로
이므로 어떻게 쓸 수 있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x는 몇일 것이다? 마이너스 2일 것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괜찮나요? 중간 과정은 다 생략하셔도 돼요. 알겠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함수값과 같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만 조심하시면 되고, 그럼 결국 얘네들을 가지고 얘네들을 봐야 되는데, 앞에서 우리 봤던 것처럼 얘를 증명하기, 얘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지를 보는 거야.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얘는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결국 이제 fx-gx 곱하기 x-1분의 fx 더하기 gx 더하기 1로 정리가 될 수 있겠지. 맞죠? 맞죠? 그러면 우리 지금 fx와 gx 자체는 수렴하는 걸 구했으니까 얘는 몇일 것이다? fx-gx니까 얘는 3일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있어. 맞나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얘를 정리해서 써봐야 되는데, 우리 지금 뭐 알고 있니? x-1분의 fx-1이 2라는 거 알고 있잖아. 맞죠? 그래서 내가 얘를 식을 어떻게 정리를 해볼 거냐면, x-1분의 fx-1 더하기 x-1분의 gx-2로 바꿀 수 있겠지. 다시 플러스 2죠. 플러스 2로 바꿀 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야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 더해서 다시 플러스 1이 될 거잖아.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쓰는 이유는 저 앞에 것 때문이야.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분모가 뭐여야 돼? 루트 x 마이너스 1이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얘는 뭐로 바꿀 수 있어? x 마이너스 1을 루트 x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x 플러스 1로 바꿀 수가 있지. 맞죠? 그럼 저 식이 요 안에 들어있다 라는 것까지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얘가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니까 그냥 값들을 계산해서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맞나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그 과정을 한번 같이 써봅시다. 같이 써보시면 모르겠 쓰시면 돼요. 얘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요렇게 곱하기 요렇게로 나눌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리미트, 지금 얘를 좀 이렇게 정리해 씁시다. 얘는 그럼 어떻게 된다? 앞에 건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얘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gx 곱하기 어떻게 썼다 우리? 얘를 x-1분의 fx-1 곱하기 루트 x 플러스 1 루트 x-1분의 gx 플러스 2로 바꿨었죠. 이렇게. 괜찮나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된다? 그럼 얘는 뭐가 되고, 계산하면 3이 되고, 곱하기 얘는 뭐가 되고, 2가 되고, 곱하기 곱하기 맞나요? 더하기죠. 여기 더하기 얘는 뭐가 된다? 지금 요만큼 x-1 요만큼이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얘가 몇이니까? 결국 2니까 마이너스 6분의 1이 되겠네요.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얘 계산해 보시면 뭐 6분의 11이니까 3 곱하면 2분의 11 이렇게 되겠네. 됐니?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무작정 보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나와 있는 식으로 쭉 정리를 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앞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fx와 gx가 수렴한다는 걸 언급해야겠죠.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갑시다. 넘어가셔서 27, 28, 29, 30 쭉 있는데, 일단 여기가 이제 딱 봐도 활용 파트죠. 뭐 도형이 나오고 활용 파트들인 건데, 여기서 일단 우리가 할 만한 문제가 29번 문제는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막상 풀면 되게 쉬워. 그래서 삼각형을 어떤 식으로 구할지만 설명을 하고 넘어갈 거고요. 일단은 그 앞에 있는 27번은 같이 한번 봅시다. 왜냐면 지금 같은 27번 같은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 사실 오른쪽에 있는 도형 문제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래프가 웬만하면 없이 나오는 추세다 보니까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문제가 막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어서 그렇게 넘어갈 거고 27번 같은 게 오히려 많이 나온다. 왜 많이 나오느냐 딱 보면 우리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분모에 x-2의 제곱이 깔려 있으니까 당연히 분자에도 뭐가 있다라는 걸 추론할 수 있어? 분자도 전개해보면 x-2의 제곱이 있겠구나라는 거 정도는 알 수 있지. 뭔 소린지 이해가? 분모에 지금 x-2의 제곱이 있는데 분자에 x-2의 제곱이 있어야 약분돼서 지워져서 수렴할 거 아니야. 맞죠? 근데 그러면 x-2의 제곱이 fx에 있을지 아니면 f의 x-a에 있을지 아니면 하나씩 나눠 가질지 모르는 거잖아. 그럼 세 가지로 나눠서 풀어주셔야겠죠. 맞나요? 맞나요? 그런 식의 문제가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경우를 나눠서 푸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일단 첫 번째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의 제곱분의 fx 곱하기 f의 x-a가 마이너스 9이므로 또는 수렴함으로 뭐 이렇게 쓰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얘이므로 fx 곱하기 x-a는 잘 안 써져. fx 곱하기 f의 x-a는 x-2의 제곱 곱하기 뭐 지금 제가 최고차항의 수가 1인 2차 함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냥 x제곱 뭐 플러스 px 플러스 q 일 것이다. 뭐 2다 이렇게 쓸게요. 그냥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맞죠? 아니면 그냥 x-2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쓰셔도 돼요. 괜찮아? 괜찮아? 이 표현 자체가 그냥 x-2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다라는 표현인 거잖아. 그렇게 쓰셔도 되고 말로 쓰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따라오셨나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첫 번째. 뭐가 될 수 있다? fx가 x-2의 제곱인 경우 쓸 수 있겠지. 그럼 f의 x-a는 뭐야? f의 x-a는 뭐다? 여기다 x-a 집어넣으면 x-a-2의 제곱이다. 그 상태로 얘를 어디다 집어넣어? 저기다 집어넣겠죠. 맞죠? 저기다 집어넣겠죠. 그러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의 제곱분의 x-2의 제곱 곱하기 x-a-2의 제곱이 마이너스 9가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9가 안 돼. 정확히는 얘를 계산해 보시면 x-2의 제곱이 약분이 될 거고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여기가 a 제곱인데 얘는 마이너스 9일 수 없지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a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는 아니고 그다음 두 번째 경우 그럼 뭐로 가면 되겠어? 두 번째 경우 f의 x-a가 x-2의 제곱인 경우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럼 fx가 뭐다 나오겠지? 얘도 마찬가지로 집어넣어 보시면 a제곱이 마이너스 9다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아니다가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아니다가 되는 거고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뭐야? fx가 x-2를 갖고 있을 거고 f의 x-a도 x-2를 갖고 있을 거잖아. 하나씩 나눠 갖는 경우잖아. 두 번째 경우는. 근데 보면 f의 x-a라는 건 여기다가 x-a 집어넣는 거지.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가 되느냐? x-a-2가 이렇게 되겠죠. 뭔 소린지 이해가? 괜찮니? 두 번째. 그러면 얘는 나머지 하나가 뭐가 되겠니? 여기다가 x-a를 집어넣었더니 얘가 된 거야 지금. 그래서 얘는 뭐가 돼야 되느냐? x 플러스 a-2가 돼야 돼요. 그래야 x-a를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a가 지워지면서 얘가 남는 거잖아. 괜찮니? 여기까지 따라왔어? 하나씩 나눠 가지면 나머지 하나의 인수들이 정해질 수밖에 없어. 이렇게. 괜찮나요? 왜? 여기다가 x-a를 집어넣은 식이 얘여야 되니까. 됐나요? 그러면 얘와 얘를 저기다가 집어넣어서 똑같이 전개해 주시면 a가 나옵니다. 그럼 끝이에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A를 구하는 게 이렇게 네 가지가 있을 거 딱 맞춰 떨어지잖아. 경우도 세 개고 마지막 경우를 구하는 것까지 해서 네 개가 딱 떨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제 첫 번째고 얘랑 똑같은 맥락으로 얘가 흘러가잖아. 그럼 얘가 3점, 얘 뭐 2점 이렇게 되고 똑같은 거니까 3점, 2점 되고 뭐 얘가 3점일 거고 답이 뭐 2점일 거고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100점으로 따지면. 알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만약에 근데 이제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니까 1, 2번을 하나로 합쳐서 3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합쳐서 3점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뭐 3번이 뭐 4점 뭐 이렇게 되겠죠? 무튼 그런 식으로 흘러갈 거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29번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 삼각형을 어떻게 구할지만 보고 갈 건데 너네가 요 삼각형 구할 때 원래 어떻게 푸는 거야?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로 푸는 거야 원래는. 맞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 BC를 밑변으로 보든 AB를 밑변으로 보든 AC를 밑변으로 보든 하나를 밑변으로 보고 높이를 구하고 막 그렇게 푼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특히 고3 때는 그것보다는 왜냐면 그렇게 하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되다 보니까 계산이 지저분해지잖아. 맞죠? 그래서 고3 때는 그것보다는 얘를 X축에 평행하게 또는 X축으로 또는 Y축에 평행하게 자르는 거야.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좌표를 구해보시면 X축으로 자르는 게 훨씬 더 편하거든? 그래서 X축을 기준으로 잘라보면 위에 거, 아래 거가 되지. 맞죠? 그럼 그 두 개를 더하면 전체 넓이가 되겠죠? 맞지? 그러면 내가 얘를 밑변으로 보면 위의 삼각형에 대한 높이는 뭐가 되는 거야? 위의 삼각형에 대한 높이는 요 길이가 되죠. 이게 뭐야? 그냥 A의 Y좌표가 되지. 마찬가지로 밑에 삼각형에 대한 높이는 요만큼이 되지. 그럼 뭐야? B의 Y좌표에다가 마이너스 붙이시면 되겠죠. B는 음수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편하다고 높이를 구하는 게. 원래 우리는 밑변을 구하는 건 괜찮아. 언제든. 뭐를 밑변으로 두든 밑변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하면 되니까. 괜찮아 항상. 높이가 문제인 거야. 높이가. 맞죠? 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어떻게 할 수 있다? X축에 평행하게 또는 X축으로 또는 Y축에 평행하게 또는 Y축으로 잘라서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Y축으로 잘라서 얘를 밑변으로 두고 왼쪽 삼각형 얘가 아니구나. 여기를 기준으로 잘라서 왼쪽 삼각형, 오른쪽 삼각형을 구해도 돼. 근데 이렇게 안 하는 이유가 요 점이 복잡해서. 결국 얘를 밑변으로 봐야 되는데 그럼 B는 괜찮은데 이 점이 복잡하게 구해져. 알겠지? 그럼 해보시면 저 점이 제대로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고 근데 굳이 뭐 제로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 쟤도 결국에 우리 저번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었던 건데 밑변을 뭐로 두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삼각형은 종류가 달라지지. 그치? 그러면 만약에 채점 기준이 무조건 얘로 자른 것만 있어. 그럼 세로로 자르는 애는 다 틀리는 거야? 그러지 않겠지. 그럼 뭐야? 최종 결론에다가 그러니까 이 면적이 이 넓이가 ST가 몇인지 t에 대한 식으로 정리한 얘가 채점 기준에 걸리겠지. 그 중간 과정보다는. 알겠죠? 그런 거니까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눈에 먼저 보이는 걸로. 근데 지금 딱 X축으로 잘려 있으니까 이쁘게. X축으로 이쁘게 잘려 있으니까 X축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봐주시면 된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밑에 거는 같이 한번 볼게요. 30번에 우리가 이제 수 1에서 아직 사인, 코사인, 삼각함수까지는 안 나갔으니까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30번은 같이 한번 볼게요. 30번에 보시면 이번에 뭐 양수 t가 있고 원이 있고요. 그 원에다가 y는 a의 x제곱이라는 2차 함수를 그렸을 때 교점을 a, b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뭐 쭉 나와 있고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다?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사인 제곱의 세타 t가 6분의 루트 3 이게 6분의 루트 3이 되도록 하는 a 값을 구하여라 뭐 이런 거죠. 그치? 그래서 도형을 보고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문제에 뭐라고 나와 있는 거냐면 요만큼을 세타 t라고 하겠대. 당연히 t, 반지름의 값이 달라지면서 각도 달라지겠지? 그러니까 t에 대한 함수가 나올 거야. 맞죠? 맞죠? 그래 놓고 뭘 구하래 지금 문제에서? 결론은 우리는 사인 제곱 세타 t가 뭔지를 구해야 돼. 결론은. 맞죠? 맞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결국 얘예요. 얘. 그럼 지금부터 얘가 어떻게 될지를 볼 건데 지금 그 세타 t는 여기의 각도잖아. 맞죠? 그런데 우리는 얘에 대한 사인 값을 구해야 되잖아. 맞죠? 그러면 어떻게 보는 거냐? 이 각도가 들어가 있는 삼각형을 찾으면 이렇게 찾을 수 있겠네요. 삼각형 ABC.
맞나요? 그리고 그 삼각형 ABC는 지금 원 안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t제곱이라는 원 안에 내접한 삼각형이죠? 맞지? 그러니까 무슨 법칙 쓸 수 있어? 삼각함수에 활용해서 나오는 사인 법칙 쓸 수 있어요. 사인 법칙. 사인 법칙이 뭐였어? 사인 세타 t 분의 얘분의 뭐의 길이는? 마주보는 변의 길이는 AB의 길이는 뭐가 된다? 2배의 반지름이 된다. 근데 반지름이 지금 뭐야? 반지름이 저 원의 반지름이 뭐야? t지. t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2t가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따라왔어? 이게 사인 법칙이라는 거였고 결국 우리는 그러면 세타 t를 구하기 위해서 사인 세타 t를 구하기 위해서 뭐만 알면 돼 이제는? AB의 길이만 알면 되지. 맞죠? 근데 저 AB라는 점이 어떻게 나오는 거야? AB라는 점은 y는 AX제곱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T제곱이라는 A의 교점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당연히 얘와 얘는 대칭이니까 절반의 2배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뭐한 A든 B든 좌표를 하나만 구하면 되는 거야. 좌표 어떻게 구해? Y는 AX제곱과 얘의 좌표 Y에다가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집어넣어보시면 X제곱 플러스 A제곱 X제곱은 T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맞죠? 그러면 X제곱으로 묶어보시면 1 플러스 A제곱의 X제곱이 T제곱이 되면 그게 이제 교점이 되는 거고. 맞죠? 그러고 나서 그럼 X제곱을 구해보시면 X제곱은 뭐가 된다? 1 플러스 A제곱 분의 T제곱이 된다. 됐나요? 여기까지 괜찮아? 맞죠? 그러면 X제곱이 얘니까 얘는 뭐가 될 거야? 일단 X를 구해야 되니까 루트를 씌우겠죠? 그치? 그 다음 몇 배 하면 된다고? 2배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된다? 2의 루트의 1 플러스 A제곱 분의 T제곱 아니면 뭐 T를 앞으로 빼셔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괜찮나요? 그러면 결론 여기서 사인 세타 T는 얘가 이렇게 넘어가고 얘가 밑으로 내려갈 거니까 2T분의 AB의 길이가 되는 거고 AB의 길이가 얘인 거니까 아니면 뭐 여기다가 쓰셔도 됩니다. 얘고 AB의 길이는 뭐 쟤다 이렇게 쓰시고 그럼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2 약분될 거고 T도 약분되겠지? 맞죠?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된다? 1 플러스 A제곱 분의 1의 루트가 될 거고 그게 문제에 나와 있는 거죠. 그치? 그럼 A값 구할 수 있겠지? 됐나요? 그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고 뭐 문제 자체는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계산만 조금 이제 길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얘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삼각함수 활용이 좀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뭐 같이 본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t 곱해서 여기서 이게 틀렸구나. 틀린 건 아니고 얘가 있고 얘를 이제 제곱해서 이제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그치? 제곱해서 집어넣고 앞에 t가 있으니까 뭐 보시면 되는데 지금 뭔가 실수한 것 같은데 2t고 AB의 길이고 내가 여기서 식을 잘못 썼구나. 그래서 지금 t가 없어지는 거죠? 여기서 얘를 잘못 썼죠. 얘가 x제곱이 아니라 x 4제곱이지? 이렇게 돼야 되죠? 왜냐면 여기가 지금 y가 ax제곱이고 여기 y제곱에다 집어넣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얘 정리해보시면 이렇게 되겠네요. a제곱 x 4제곱에 플러스 x제곱에 마이너스 t제곱은 0이다 이렇게 되겠네. 맞죠? 그치? 그러면 우리는 x제곱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뭐 x제곱을 k다 뭐 이렇게 치환을 해보면 얘 뭐로 바뀐다? a제곱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t제곱은 0인 건데 얘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뭐 해야 돼? 그 내용 써야겠죠. 그러니까 K는 2A 제곱 분의 마이너스 B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1 마이너스 플러스의 4A 제곱 T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K는 우리 X제곱을 K로 치환한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양수겠지.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가 있으면 안 되겠죠. 플러스여야겠죠. 이렇게 해놓고 결국 여기다가 루트를 씌운 게 X좌표잖아. 맞죠? 여기다 루트를 씌운 게 X좌표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얘고 결국 사인 제곱 세타 T를 구하는 거고 그거는 4T 제곱 분의
AB의 길이의 제곱일 건데 AB의 길이의 제곱이 뭐야? 얘가 뭐 이렇게 해서 일단 써볼게요. 그냥 루트 T라고 한번 보면 루트 K라고 한번 보면 요 좌표 A의 좌표가 루트 K가 되는 거고 B의 좌표가 마이너스 루트 K가 되는 거고 그럼 AB의 길이는 뭐가 돼? 요 길이는 2루트 K 이렇게 되는 거지? 맞죠? 근데 그거의 제곱이니까 결국 얘는 뭐가 된다? 얘의 4배가 된다. 4K 제곱이 된다. 4K가 된다. 4K가 된다. 그래서 여기다가 4를 곱해서 여기다 집어넣으셔서 T 곱해서 이제 리미트 씌워주시면 쭉 정리가 되겠죠. 어차피 최고차만 볼 거니까 계산 조금 지저분해도 그 다음 계산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죠? 이렇게 보는 문제였고요. 30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1번 31번까지 하면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31번 보시면 전에 이거랑 비슷한 문제가 앞에서도 우리 그 수1 하면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 그때도 내가 똑같이 얘기했었던 건데 31번에 상수 A에 대하여 어떤 함수 fx가 나와 있고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fx는 ft의 실근의 개수를 gt라고 하겠다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문제에서 어떤 새로운 함수를 정의 내리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 새로운 함수를 무조건 구해주셔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새로운 함수를 정의 내렸는데 그 새로운 함수가 뭔지를 정의 내리지 않고 문제를 풀 수는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저런 문제가 나왔을 땐 시작이 뭐다? GT가 뭐겠구나. GT가 어떤 함수겠구나. 어떻게 생겼구나. 이런 걸 무조건 찾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 fx 한번 그려보시면 지금 a가 음수고 우리 요런 교점의 개수 구할 때, 실근의 개수 구할 때 그래프로 푸는 거니까 보시면 x가 음수일 때 지금 0과 마이너스 4에서 이렇게 가는 함수겠네요. 맞죠? 요 a가 음수니까. 그 다음 두 번째 x가 양수일 때 2분의 x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함수겠네. 맞나요? 여기까지 괜찮아? 얘가 그냥 fx라는 함수야. 그럼 얘들아 여기서 ft라는 애는 뭐야? ft는 그냥 x에다가 t를 집어넣은 거지. 맞죠? 그냥 x에다가 어떤 실수 t를 집어넣은 거야. 그러니까 뭐가 돼 얘는? 그냥 함수값이다. 함수값. t에 대한 함수값. 그러니까 만약에 t가 여기야. 만약 t가 여기야. 그럼 t에 대한 함수값은 어디야? 이렇게가 되는 거야. 얘가 ft가 되는 거야. 그럼 교점 몇 개? 교점? 한 개죠. 근데 만약에 t가 여기야. 그럼 이렇게 그은 게 얘가 ft가 되는 거잖아. 그럼 교점 몇 개? 3개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서 말하는 ft라는 애는 그냥 뭐다? x축에 평행한 직선들을 의미한다. 그때의 교점의 개수를 찾아봐라 라는 거다. 맞나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지금부터 GT를 한번 찾아볼게요. GT를 쭉 써볼 건데 T가 일단 뭐보다 왼쪽에 있으면 T는 지금 X좌표야 얘들아. T가 뭐보다 왼쪽에 있으면 마이너스 4보다 왼쪽에 있으면 FT가 여기 이런 데 찍히겠지. 맞죠? 그럼 전부 다 몇 개밖에 안 나온다고. 한 개밖에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첫 번째 범위는 뭐가 되겠어? T가 마이너스 4보다 작을 때는 몇 개씩 존재한다? 한 개씩 존재한다. 됐나요? 근데 t가 마이너스 4면 t가 마이너스 4로 딱 0으로 떨어지면 ft가 몇 개 존재한다? 2개 존재한다. 그 다음 세 번째 t가 뭐보다 크면 마이너스 4보다 크면 t가 마이너스 4보다 크면 3개씩 존재하는 거지. 근데 어디까지? 여기 축이 마이너스 2일 때요. 맞죠? 축이 마이너스 2일 때로 딱 맞아 떨어지면 몇 개로 바뀌어? 교점이 2개로 바뀌지. 맞죠? 그러니까 어디까지만 얘가 마이너스 2까지만 몇 개씩? 3개씩 존재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t가 몇일 때? 마이너스 2일 때는 2개로 바뀌는 거고 다시 t가 여기로 바뀌었어. 그럼 다시 몇 개로 돌아와? 다시 3개로 돌아오죠. 맞죠? 다시 3개로 돌아오고 t가 마이너스 2보다 큰 건데 또 어디까지? 이제는 0까지 가겠죠. 0까지. 맞나요? 근데 또 t가 0일 때는 몇 개일 거고? 2개일 거고. 이제는 t가 0보다 클 때 다시 1로 돌아와. 다시 몇 개야? 다시 3개야. 맞나요? 근데 어디까지인지 봐야지. 어디까지야? 여기까지. 맞지? 그러니까 얘가 몇인지 찾아야지 지금부터. 그러면 요 함수값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은 마이너스 2의 2니까 마이너스 4a가 나온다. 마이너스 4a가 나온다.
그러면 얘는 지금 2분의 1x야. 그러니까 2분의 1x가 뭐인? 마이너스 4a인 x값을 구해보시면 뭐까지다? 마이너스 8a까지다. 8a까지다. 그 다음에 t가 마이너스 8a가 되면 다시 2개일 거고 그 위로 넘어가면 t가 마이너스 8a보다 크면 몇 개일 것이다? 1개일 것이다. 이렇게 다시 바뀌는 거죠. 괜찮니?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됐죠? 아, 그럼 GT 구했다. 그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얘가 이다. 결국에 그러면 지금 얘는 우극한이고 얘는 좌극한인 거고 그걸 뺐을 때 만약에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은 애들이야. 그럼 빼면 전부 다 몇일 수밖에 없어. 빼면 전부 다 0일 수밖에 없죠. 맞지? 그런데 우리는 2가 된다라는 건 뺐을 때 2든 마이너스 2든 둘 중 하나란 소리야. 그 말은 뭐야? 다르단 소리야. 그러니까 우리 이제 어디서만 보면 돼? 이 함수에 대한 경계값에서만 보면 돼. 그럼 경계값에서 볼게요. 마이너스 4의 좌극한이고 마이너스 4의 우극한이야. 그러니까 얘는 볼 필요가 없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우리 지금 극한값을 보고 있고 얘는 함수값이니까 볼 필요가 없어. 그럼 얘와 얘 빼면 몇이야? 뭐 순서는 어차피 상관없어요. 절대값이니까 이렇게 빼면 마이너스 2니까 되네. 그러니까 어디서? 마이너스 4에서 되겠네. 마찬가지로 얘랑 얘 빼면 0이니까 안 되지. 맞죠? 그 다음에 얘와 얘 빼면 0이니까 안 되죠. 또 얘와 얘 빼면 2니까 가능하지. 어디서? 마이너스 8a에서. 아, 그러니까 쟤를 만족하는 k값은 뭐겠구나?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8a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 됐나요? 근데 그거를 얘에서 해봤더니 되고 얘에서 해봤더니 안 되고 그걸 다 적은 게 아니라 우리가 어차피 함수를 찾았잖아. 맞죠? 처음 시작이 얘일 거야. 뭐 앞에 쓸 때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GT가 이렇게다. 그러면 그 GT는 이렇게 쓸 수 있다. 얘다. 그러면 이럴 수 있겠죠? 절대값, 뭐 리미트, 뭐 쭉 쓰고 여기 적혀 있는 거 쭉 쓰고 는 2인 K는 뭐다? 어차피 함수 구했으니까 마이너스 4 또는 마이너스 8A다. 근데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 모든 실수 K 합이 2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A는 2고 그럼 8A는 넘기면 마이너스 6이고 그럼 A는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끝나요. 됐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3일 거고 그러면 F-1은 몇이다 나올 거고 G-1은 몇이다 나올 거고 결론 F-1 곱하기 G-1은 몇이다 쓰시면 답이 나오겠죠? 계산은 직접 해보시면 되는 거니까. 됐나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여기 뒤에 약수령 연습 문제 있어요. 약수령 연습 문제들 쭉 풀 건데 우리가 일단은 약수령 연습 문제 쭉 풀 거고 근데 이제 앞에서 문제를 많이 풀어서 겹치는 문제들이 많거든. 뒷부분에 겹치는 문제들이 많아서 빠르게 넘어갈 거고 아마 다음 시간에 문제 쭉 풀고 연속 앞부분까지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죠? 그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월 말까지 해서 수 1이 일찍 끝나면 남는 시간에 수 2 할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쉬었다 합시다.